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라스팔마스 대 오사수나. 자, 일단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원정팀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레알 상대로 이제 전반 시작하자마자 이제 선취골을 좀 넣었지만 이후에 넬이 좀 4골을 좀 실점하며 4대1 패배를 이제 좀 당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단 뭐 결과적으로 좀 4대1 좀 패배를 좀 당하긴 했지만 중간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골치가 이제 좀 3개가 더 있었을 정도로 직전 경기에서는 좀 수비에서 많이 흔들린 그죠 라스팔마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좀 패배로 인해 현재 좀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는 그죠 라스팔마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고, 자, 일단 이제 두 팀 다 이제 측면 수비가 좀 취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측면 전개를 좀 기점으로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가 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는 뭐 이제 라스팔마스나 오사수나 모두 만약에 이제 득점 기회를 좀 만든다고 하면은 좀 측면을 기점으로 좀 기회가 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자, 다만 근데 지금 오사수나가 뭐 빌바오 상대로 일단 뭐 원정에서 좀 승리를 거둘 정도로 이제 최근 좀 페이스나 좀 경기력이 더 좀 낮다 보니까 그래도 현재 뭐 흐름이 안 좋은 좀 라스팔마스에 비해서는 기대치가 더 좀 높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좀 오사수나가 뭐 대체로 좀 원정 성적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좀 최근 라스팔마스에 비해서 이제 흐름이나 좀 경기력은 더 좋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뭐 유리한 좀 고지를 좀 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뭐 현재 오사수나가 라스팔마스 상대로 뭐 4경기 연속 진 적이 없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뭐 원정이라 해도 오사수나가 좀 더 뭐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그쪽 경기가 좀 되지도 않을까 좀 예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지금 현 상황에서 솔직히 뭐 라스팔마스를 좀 볼만한 그런 좀 이거 오늘 때는 반갑습니다. 네. 라스팔마스를 좀 볼만한 이유는 좀 크게 없기 때문에 만약 요거는 저는 뭐 본다고 하면은 라스팔마스보다는 그래도 오사수나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분석 결과 보면은 저는 이런 오사수나 프렌스 쪽 보는 경기. 자, 근데 언어반은 그래도 이 경기는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솔직히 뭐 두 팀 다 뭐 측면 위주로 좀 득점기를 어느 정도 좀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뭐 그렇다고 뭐 이 경기가 좀 다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것 같다, 뭐 이런 감은 좀 잘 안 들기 때문에 이거는 오사수나 프랜승 내지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 언더로 접근하는 경기, 네,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프스부르크 대 홀슈타인 킬 경기. 자, 일단 볼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원정팀 뭐 홀슈타인 같은 경우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볼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좀 연승을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 바이에른을 상대로 원정에서 좀 패배를 하면서 아쉽게 연승이 좀 끊겼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미넨 상대로 그것도 원정에서 1점 차로 좀 지면서 나름 좀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던 그저 볼프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전히 좀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는 좀 기대치가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도 좀 말씀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홀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돌문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반등할 좀 기미를 보이나 했지만 그 후 바로 이제 원정 호펜하임 상대로 이제 3대1 패배를 당하면서 실망스러운 좀 결과를 좀 초래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시즌 좀 원정에서 이제 좀 승이 없던 호펜하임 상대로 그것도 이제 좀 3골이나 좀 허용하며 좀 졌을 정도로 직전 경기 홀슈타인의 좀 경기력은 많이 좀 저조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확실히 좀 홀슈타인에 대한 좀 기대치는 다시 좀 떨어진 상태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일단 뭐 요 경기도 뭐 간략하게나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일단 뭐 어느 정도 뭐 공격적인 양상으로 이제 좀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다만 근데 뭐 전반적으로 지금 볼프스보다는 이제 홀슈타인의 좀 수비 밸런스가 지금 더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도 지금 크게 좀 흔들리고 있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볼프스가 그리고 홀슈타인 상대로 더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뭐 볼프스부르크의 그런 뭐 공격 전개나 좀 퀄리티가 더 좋고 그리고 홀슈타인이 비교적 지금 수비도 더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요소들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볼프스가 홈에서 더 이제 공격에서 좀 두각이 나타내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뭐 홀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측면 수비가 이제 좀 많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볼프스의 그쪽 측면 전개를 좀 대처하기는 다소 좀 버거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이제 홀슈타인이 원정에서는 아직까지 승이 없을 정도로 많이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요소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그래도 볼프스가 홈에서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요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볼프스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볼프스부르크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이거는 마인슨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이제 홀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좀 실점을 하면은 좀 대량 실점으로 좀 이어지는 경기가 이번 시즌 굉장히 좀 많았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홈에서의 지금 뭐 볼프스부르크의 좀 득점력도 물이 올랐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여기는 만약에 좀 볼프스가 좀 이긴다고 하면은 좀 마인슨까지도 할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이거 마인슨까지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볼프스 승에 이제 마인승 3.2중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리노 대 칼리아리 경기. 자,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이렇게 양 팀의 이제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이제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4경기 연속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는 중이고 최근에는 이제 유벤투스와 뭐 피오렌티나 상대로도 무승부를 좀 거두며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여전히 뭐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과는 좀 KBI 거리가 멀고 96만 2743님 별풍선 250개 감사합니다. KBI님 2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 네. 잠시만요. 네, 일단은 바로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하고 제가 이제 기간이랑 사항은 이제 방송 끝난 다음에 바로 이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이제 일주일 패키지 후원 이제 일주일 패키지 구매 감사드리고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일단 오늘 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네 다시 한번 이제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방금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도 확인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2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KBI님. 자 그러니까 뭐 확실히 좀 이제 예 알겠습니다. KBI님. 오늘까지가 원래 그거였는데 이제 또 기간 연장을 좀 하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다만 근데 뭐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승과는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확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좀 중위권에 머물고 있는 그런 현재 좀 토리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승이 없다 보니까 확 올라갈 만한 모먼트를 좀 만들지 못하고 있는 그 좀 최근의 토리노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원정팀 모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무로 이제 상승을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 뭐 이제 레체 상대로는 4대1 대승을 좀 거두며 홈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최근에 뭐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AC 밀란 상대로 원정에서 좀 비기거나 아무로 이제 직전 경기 뭐죠 레체 상대로 4대1 좀 대승을 좀 거두는 등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면서 이제 좀 행보를 좀 좋은 행보를 좀 이어가고 있네요. 아무튼 이런 좀 상승의 좀 칼리아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토리노 홈에서는 거의 매번 좀 느린 템포로 경기가 이제 흘러갔었고 그리고 칼리아리도 원정에서는 템포가 빠른 편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느린 템포로 경기가 좀 진행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이번 경기 역시 좀 느린 템포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자, 그래도 뭐 현재 지금 토리노의 공격 전개가 좋지 못하고 그리고 중거리 슛 비중이 좀 많을 만큼 공격이 좀 효율적이지는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뭐 요 경기에서 이제 누가 더 좀 공격이 기대치가 좀 높냐고 하면은 저는 뭐 원정이라고 해도 칼리아리의 그런 좀 공격에서 기대치가 더 좀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공격에서 좀 공격에서 약간 더 좀 두각이 나타날 만한 팀은 칼리아리지 않나 좀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지금 뭐 토리노보다는 뭐 칼리아리가 뭐 공격 전개가 좀 간결하면서 이제 좀 효율적인 그런 공격을 좀 주로 좀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공격에서 칼리아리가 더 두각이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점과 좀 더불어 뭐 상대 전적 좀 봤을 때 일단 뭐 토리노가 홈에서 칼리아리 상대로는 이제 7년 넘게 이긴 적이 없을 만큼 유독 홈에서 약한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런 약간 상성적인 요소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요 경기는 그래도 칼리아리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요 점은 네, 저는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칼리아리 프랜승으로 접근하는 경기 내지 안 그러면 어느만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확실히 좀 전반적으로 좀 느린 템포로 경기가 흘러갈 수 있고 그리고 일단 토리노의 지금 득점에서의 그런 좀 기대치가 많이 좀 떨어지는 건 좀 사실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칼리아리가 뭐 비교적 근데 공격에서 좀 두각이 나타난다고 해도 원정 칼리아리의 그런 좀 공격 전개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이거는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칼리아리 프랜승의 2.5점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세르 대 생테티엔 경기. 자, 오세르 같은 경우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원정팀 생테티엔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좀 2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뭐 일단 양 팀 다 좀 대체로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큰 편이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이제 오세르 같은 경우에는 뭐 컵 경기 포함 지금 7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이 안 좋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작년 12월부터 이제 현재까지 아직까지 좀 승이 없는 거죠 오세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생테티엔 역시 이번 시즌 뭐 대체로 성적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후반기 들어서는 이긴 경기도 있을 만큼 나름 좀 괜찮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만 뭐 이제 후반기 물론 아직 뭐 초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전반기보다는 뭐 비교적 나은 그렇죠 행보를 보이는 그좀 생테티엔이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좀 원정에서는 이제 좀 승이 없을 정도로 원정 경기로 많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좀 전해드려 봤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요 경기도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그래도 뭐 초반부터 오세르가 그래도 라인을 올려 이제 홈에서 좀 적극적인 공세를 좀 보일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히 좀 측면 수비가 취약한 그쪽 생테티엔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오세르가 공격을 좀 전개한다고 하면은 이제 중앙보다는 좀 측면 위주로 파고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 뭐 원정에서의 그좀 생테티엔의 좀 수비가 많이 안 좋은 것과 좀 더불어 좀 측면 돌파를 좀 쉽게 허용한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뭐 이번 경기는 만약에 오세르가 이제 어느 정도 측면에서의 그런 좀 공격이 조금 더 이제 살아날 요소가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뭐 생테티엔이 홈에 비해 원정에서 공수 밸런스가 많이 무너졌고 그리고 경기력 또한 이제 홈과 비교했을 때는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세르 상대로 주도권을 좀 가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네. 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오세르가 공격을 주도하면서 홈에서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양상까지도 좀 전해드려 봤네요. 자, 물론 뭐 이제 최근 오세르의 공격 흐름이 지금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 뭐 원정에서 거의 매 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측면 수비뿐만 아니라 수비 뒷공간도 좀 잘 뚫리는 그런 원정 생테티엔 상대로는 어느 정도 오세르가 공격이 좀 살아날 만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충분히 좀 이번 경기에서 오세르가 긴 무승 행진을 이제 끊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렸을 때 저는 이 경기는 네,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오세르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르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요경기를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오세르 승에 2.5준 오바 보는 경기. 자, 그 다음에 이제 헤라클레스 대 위트레트. 자,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자, 그리고 원정팀 위트레트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는 리그에서 긴 무승 행진을 좀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 알메로시티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긴 무승 행진을 좀 끊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좀 흐름 전환에는 좀 성공한 그런 이제 좀 헤라클레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 뭐 컵 경기까지 좀 포함하면은 뭐 연승 중에도 있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위트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무로 휴식기 이후에는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는 이제 홈 페이노르트 상대로 이제 이긴 전적도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전반기 좀 막판과 비교했을 때는 이제 공수 밸런스 및 이제 경기력에서 보다 더 나아진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최근 이제 좀 흐름과 좀 경기력이 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좀 위트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두 팀의 점유율은 엇비슷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최근 뭐 두 팀 다 볼을 좀 소유하면은 좀 템포 조절에 뭐 빌드업을 하기보다는 바로 좀 전진의 공격을 이제 전개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좀 양 팀의 공격 템포는 보다 더 좀 빠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쵸. 그러면은 뭐 자연스럽게 좀 스피디한 경기로도 흘러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네, 요 정도 말씀드려보고, 자, 그래도 지금 현재 뭐 헤라클레스보다는 위트레트의 공격 전개가 더 나은 편이에요. 그쵸?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헤라클레스와 좀 비교했을 때는 위트레트의 그런 공격 패턴도 좀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요 경기는 이제 위트레트가 좀 더 그래도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좀 전해드려 봤네요. 자, 물론 이제 헤라클레스가 홈에서 5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지만 위트레트 역시 지금 원정에서 뭐 4연승 중으로 지금 원정 성적이 굉장히 좀 좋고, 그리고 헤라클레스 상대로 이제 현재 좀 3연승 중으로 이제 상대 전적에서도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더 이제 고려하면은 요 경기는 그래도 위트레트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위트레트 사이드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위트레트 승 보는 경기. 안 그럼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트레트 승에 2.5준 오바로 이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 대 이제 헐시티 경기. 자, 일단 뭐 셀피드 같은 경우에는 제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2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네. 특히 지금 무어, 이제 해머드, 이제 공격에서의 그런 좀 핵심, 그런 좀 자원들의 결장이 이제 어느 정도 있는 거죠. 세필드 유나이티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2명, 그리고 이제 수비수 1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양 팀 다 지금 공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이제 큰 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봐요. 자, 일단 이제 세필드가 최근에 흐름이 좀 좋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노리치와 스완지를 연달아 꺾으며 다시 이제 연승을 좀 이어가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을 좀 살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 리즈와 1위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그저 세필드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반면에 뭐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미럴 상대로 원정에서 이기긴 했지만 그 후에 바로 이제 퀸즈파크 레인저스 상대로 패배를 하면서 이제 흐름을 좀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뭐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차이권에 이제 좀 위치하고 있을 만큼 이번 시즌 좀 굉장히 좀 부진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자, 요 경기도 뭐 경기 양상 좀 봤을 때 홈에서 좀 세필드가 이제 헐시티 상대로 좀 템포 조절하며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좀 중원 싸움에서 이제 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경기를 좀 주도하기는 어렵고,
뭐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수비 후 역습 위주로 공격을 좀 풀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쵸.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좀 뭐 공격으로 좀 많이 이제 헐시티가 좀 풀어간다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좀 공격이 좀 단조로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세필드 상대로는 헐시티의 좀 플레이가 좀 제한될 수도 있는 그 좀 경기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아무튼 그래도 뭐 세필드가 어느 정도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좀 매치업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하네요. 네. 자, 일단 뭐 헐시티가 지난 시즌에 비해 이제 뭐 전력, 경기력, 뭐 공수 밸런스 모두 지금 떨어졌고, 그리고 그런 지금 요인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그러니까 이런 지금 뭐 헐시티가 뭐 세필드 상대로 이제 뭐 좋은 결과 좀 만들기는 이제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뭐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최근 4경기 연속 헐시티가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 상대로 한 골도 못 넣었을 정도로 공격에서 많이 좀 무기력했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요 경기는 그래도 홈에서 세필드가 이제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물론 이제 세필드도 지금 주축 선수들의 좀 결장이 좀 많긴 하지만 뭐 그만큼 지금 헐시티의 그런 이제 좀 전력 누수도 좀 크고,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인 좀 경기력은 이제 세필드가 더 낫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고려했을 때는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세필드 사이드를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세필드 유나이티드 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세필드 유나이티드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헐시티가 이제 세필드 상대로는 유독 이제 공격에서 좀 힘을 좀 못 썼고, 그리고 이제 세필드 역시 지금 공격에서의 공격 전력에서의 그런 좀 누수가 좀 크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이제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지도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